네, 반갑습니다. 이상민 작가입니다. 자, 뼈 빠지게 일해온 사람이 책을 잘 쓰는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뼈 빠지게 일하니까 좀 그런데, 뼈 빠지게 말고 뭐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래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책 쓰기 수강생들을 많이 배출했잖아요. 200명 이상 배출을 했고요. 수많은 스타 작가들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스타 작가들이 이제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기획 출판만 성공해도 1000대 1을 통과한 거잖아요. 1000대 1은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대 법대 안정권입니다. 서울대 의대 안정권이에요. 초엘리트죠. 그래서 사실 기획 출판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일종의 메달을 딴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기획 출판과 베스트셀러에 성공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 왜냐하면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도 역시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대기가 좋습니다. 인생은 결국 핑계 노름이라고, 핑계 자꾸 대기 너무 좋거든. 막 이래서 못했느니 저래서 못했느니 내가 머리가 좋은데 안 해서 못 갔느니 뭐니 어쩌니 온갖 소리 다 하는데 핑계 대기 딱 좋죠.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못나서 실패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이게 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했다는 거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는 온갖 사연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삶의 어떤 자기 삶에서 나름의 성공을 하신 분들, 혹은 이게 뭐 큰 성공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이 삶을 좀 이렇게 제대로 살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한 분 제 수강생분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그분이 이제 잠실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고깃집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잠실에 한 200평 정도 되는 고깃집을 했고요. 직원 한 20-30명 두고 장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직원 20-30명에 뭐 평수 200평 정도 고깃집이면은 뭐 굉장히 잘 하신 거죠. 그거를 한 20년 정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에 원고 책 쓰기 수업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지도를 했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자료 수집을 끝내고 이렇게 원고를 써보니까 원고를 못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좀 잘못 읽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책을 잘못 봤다, 자료 수집을 잘못했다, 그러면 자료 수집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다는 거는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걸 다 버리는 소위 리셋의 의미가 있잖아요. 리셋.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안 할 거잖아. 근데 그분은 다시 그걸 또 다 했어요. 그리고 원고를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못 쓰시더라고. 그래도 잘.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쓰시더라고요. 쓰고 계속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쓴 거예요. 투고를 한 거예요. 기획 출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고 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또 생긴 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결국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내가 느꼈는데, 그래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결국 됩니다. 이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장에서 지금 별 직위가 없으면은 그 사람 무시하잖아요. 뭐 과장이다, 차장이다, 뭐 아직 임원이 아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직장 생활에서 이제 뭐 차장이나 이제 뭐 부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대기업 부장도 사실 빡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장도 부장 나름인데 어떤 부서는 또 말랑하게 또 씹는 부서도 일을 별로 안 하는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되게 빡센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월급은 똑같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빡시게 이렇게 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한 빼가지 합니다. 한 빼가지 해요. 된다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직장인들도 직장 생활에서 고생 좀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돼요. 책 쓰기가 고생이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고생이거든. 합니다. 해내요. 결국에는 기대 이상의 원고를 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계약도 잘하고 베스트도 잘 되고 신문도 잘 나가고 뭐 이러 하더라고. 이거를 보면서
이 개고생을 거치면서 영웅이 되는 이 영웅의 어떤 이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인생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예수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개고생하다가 막 기독교 하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고생 좀 많이 하고 이 뼈가 단단해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 방이 있더라. 한 방이 있고 결국에는 마무리를 짓더라.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최주락 전무님이 이제 우리 수강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이렇게 좀 고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치는 게 또 이래저래 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는 게 있는데, 고치는 게 또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 사실은 힘들고. 그리고 전무님이 뭐예요? 전무님이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전무님 아닙니까? 뭐 20살이 돼 전무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혈기왕성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전무님이라는 게 나이가 좀 있잖아요. 50대 넘어야 전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종 전무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렇게 좀 번거로운데 이거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어. 바로 답하시더라고.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고 해야죠. 그렇게 말하고, 이게 힘들어요. 이게 제가 고치라고 이렇게 한 게. 근데 다 또 고치더라고. 결국에 이제 책도 이제 잘 내시고, 종합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그걸 내가 보면서 또 한 번 내가 느꼈죠. 뼈가 강한 사람들은 결국 되는구나. 결국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결국에는 한 방 있구나, 이거. 한 방 있구나. 근데 또 이제 수강생들 보면 또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귀찮지만 이걸 해야지. 이제 강연이 잘 책 내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책 내고 나서 이제 제가 책 내고 나서 이런저런 또 가이드를 제가 무료로 좀 해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피드백 드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밥 먹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려요. 책 내고 나면 밥 먹으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주고 싶은 거지. 뭔가 도움될 만한 그런 덕담이나 뭐 좋은 어떤 그 피드백이나 이런 걸 내가 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까지 내가 못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또 보면 또 안 돼. 뭐가. 왜? 이 책을 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막 달려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보좌관들하고 손 맞춰가지고 이제 정책 짜내고 이제 밀어붙이고 이래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뭐 DB 자고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 작가 되고 나서 DB 자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작가 되고 나서는 이제 뭐 발바닥 불나도록 뛰다야 되는 건데, 그래 안 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좀 고생 자체를 좀 많이 한 사람이 책을 잘 쓰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책을 잘 쓰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승부다.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좀 하자.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자.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서울에 이상민 작가님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인정적으로 제가 4개월 원래 책쓰기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무료로 더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서는 지금 그 수강생분들도 서울에 이상민 작가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인정 있는 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더 받으려면 힘들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은 덕을 쌓는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한다. 그리고 내가 뭐 돈을 막 기부를 막 엄청 하고 이렇게 할 형편은 안 되지만 내 어떤 그 시간 그리고 몸 이런 걸 팔아가지고 내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사회에 기여한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수강생분들 한 분 한 분을 봤을 때 내가 마음이 다 여리거든. 내가 마음이 다 아려온다고요.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도와드리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생각으로 개고생을 어떻게 보면 자처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조금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개고생을 자처하니까.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될 거를 이렇게 했을 때 결과들이 잘 나온다. 수강생분들도 책을 잘 쓰고 내 스스로도 발전하는 거고. 왜?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공부를 하는 거잖아. 더 봐주면서 더 공부하는 거잖아. 내 실력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책을 지도할 때는 더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나날이 성장하는 거지. 압도적 성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격차가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젊을 때에
고생은 좀 자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 들면은 고생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가 언젠데 젊을 때가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리고 50대 이후부터는 조금 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50대 이후에 혹은 60대 이후에 개고생을 하겠다. 이거는 내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 요즘은. 근데 요즘은 약간 수명이 좀 늘어가지고 그래도 뭐 50대도 청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나이 들어서는 좀 편하게 하는 게 맞고 나이 들어서 뭐 신발끈 풀고 뭐 묶고 달리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40대까지 좀 더 빡세게 한다면 한 50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막 50대까지 막 죽기 살기로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죽기 살기로 해도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뛴다는 거거든. 우리가 축구를 못해 유럽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더 많이 뛰어야지. 더 많이 뛰어서 더 기회를 만들고 압박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실력도 없는데 막 뛰어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번에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결승전 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선수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설가분이 하더라고. 더 많이 뛰어다니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으로 삼아야지. 왜? 특출난 무기가 없잖아. 특출난 무기가 내가 본인 자체가 뭐 아주 스펙이 좋다 이러면은 저는 뭐 게을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뭐 서울대 나온 분들도 이야기하지만은 서울대 안에서도 한 10% 정도만 되게 우수하고 나머지 90% 분들은 별로 우수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차이도 크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분들도 사실은 한 90% 정도는 개고생을 해야 내가 볼 때는 올라간다고 봐.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지 지금 사회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뛰고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공간 창출을 하고 기회를 만드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납니다. 놀면서 놀고 먹고 살았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을 해요. 어떻게든지 돌파를 합니다. 위기에서의 돌파력이 있는 거지. 근데 놀고 먹고 한 사람 있잖아요. 좀 위기 오잖아. 에이씨 놀아보지 말라고 뭐 이칸다고. 안 한다고 그냥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고생을 자처합시다. 자처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좀 인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 인생이 이거 일종의 이제 뭔가라고 했을 때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아직 뭐 100억까지는 없지만은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생은 고통이고 수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100억 정도 있으면은 놀고 먹고 한다고 했을 때 은행 이자로 한다고 했을 때 한 1년에 한 5억 정도 나오잖아요. 5억 정도. 그 정도 돈은 뭐 사실은 뭐 1년에 한 5억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 있다고 해서 뭐 편하고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수영 할머니, 서울대 졸업하신 이수영 할머니가 기부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이래저래 한 800억 가까이 기부를 했죠.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못 입고 못 먹고 이제 모은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참 눈물이 나던데 열심히 살아왔지 않겠어요? 그죠? 열심히 가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가 모은 돈을 내가 다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쓸 수 있겠는지. 아니 본인이 돈을 많이 안 모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인 돈이 한 15억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15억을 은행에 넣었다 생각해봐. 한 5억짜리 집에 살고 10억 은행에 넣어봐봐. 1년에 이자가 5천만 원 나와. 그러면은 한 달에 한 4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쓰고 죽겠습니까? 그 기존 모아둔 돈을 그거 한 400만 원 그걸로도 생활비 쓸 거 아니야. 일반적인 가족들이. 물론 뭐 4인 가족 넉넉하게는 못 쓰겠지만은 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돈을 다 못 쓰고 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할 필요 없고 뭐 그렇다. 어쨌든 그런 거다. 자꾸 이야기가 많아지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